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말이죠.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며칠 안 남았어요. 10월 31일서부터 11월 1일까지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레이시안 정상회담이 거기서는 이제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26일부터 27일. 그리고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에서 말이죠. 동시에 사실 두 개의 대형 이 다자 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이 아시아에서는 아세안 굉장히 중요하고죠. 아시아 국가들한테는 에이펙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이제 동시에 하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경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적인 이 강국의 정상들,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요 정상들이 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경주에서는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월인데요. 이 피로도는요, 거의 뭐 1년이 넘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1년이 뭐예요? 한 2, 3년 지난 것 같으죠. 그만큼 정책의 혼선이랄까요? 그리고 이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 단순하게 국내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외교 안보 정책의 색깔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려해요. 아니,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금 북한에서 발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는 안보 위협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요격이 떨어질 때, 낙하할 때 이 회피 기동이 나오잖아요. 요게 그냥 쫙 내려오면은 정조준에서 이 방향을 딱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때리면 요격이 되잖아요. 내려오면서 이렇게 쫙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이건 게 회피, 요격을 회피하는 기동,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걸 못 말리죠. 더군다나 지금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지금 첨단 미사일,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쏜다? 그럼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요격체 갖고는 안 된다. 이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CNN 인터뷰에서. 그거 김정은이가 참을 만큼 많이 참았어. 다 자업자득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고발의 책임은 북한에 있는데 고발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역대 우파 정부가 잘못해왔다. 북한을 당연히 주적은 북한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이재명이가 뭡니까? 대통령이 뭔데요? 국군 통수권자요. 대한민국 안보의 최종 지휘관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이런 북한한테 참을 만큼 많이 참았다. 그러니까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차라리 그 얘기는 대한민국 국군 해체하라는 얘기나 똑같다. 이런 극단적 해석까지도 가능해요. 있을 이유가 없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북한이 그랬다는데 야, 이런 외교안보 국방정책을 가지고 있는 이 양반, 이게 바로 이재명의 실체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쇄셔 나오면 되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말로는 동맹 중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 거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예. 그러니까 주한 미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에 엄중한 책임이 있다. 딱 나왔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번 이 에이펙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관세 협상만이 아니고, 그리고 중국 시진핑과의 정상회담도 그래서 중요해요. 왜? 쇄시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김정은한테는 많이 참았다고 그러지? 쇄시하면 된다고 그러지? 미국은 못 믿겠다고 그러지?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미국을 믿고 살아야 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제 더 위험스러운 것은 뭐냐? 트럼프도 김정은이를 사랑해. 나는 김정은이를 사랑한다. 러브레터 많이 보냈다. 이거 어제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김정은이만 만나면 연합훈련도 중지시켜버려. 트럼프하고 문재인하고 짝짝꿍 했잖아요. 이런 트럼프가 지금 우리 한국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일정을 보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에어포스 1으로 지금 막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면서 한 발언이 무섭다 이거예요. 거의 이재명하고 요 부분에서는요. 서로 1등을 경쟁하고 있어요. 이재명이는 참을 만큼 참았다.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한 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좀, 이 트럼프는 또 무슨 선물을 주고 있느냐? 사실상 김정은이는 뉴클리어 파워야. 뉴클리어 파워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비핵화 협상은 물 건너갔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론이 들끓고, 그러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밝히고 있고, 비핵화 협상을 추구하겠다.
라고 밝히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전에도 선거 과정에서도 북한은 이미 뉴클리어 파워야 해서 뉴클리어 파워나 뉴클리어 스테이트는 사실 뭐 정치 외교적으로 통상적으로 쓸 때는 의미가 같아요.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쓸 때는 말의 의미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확 달라져요. 저도 지금 민간이니까 얘기하니까 제 말의 의미가 뭐 민감하게 보이지만 만약에 제가 국가의 중책을 맡고 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북한한테 북한은요 뉴클리어 파워가 맞습니다 해버리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의 국제 정치학적, 국제 군사학적 위상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뉴클리어 파워, 뉴클리어 스테이트, 핵무장 국가. 안보리 상임 5개국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는요 핵무기 국가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불법 국가예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전부 다 불법. 인정을 안 해. 왜? 인정을 해버리면 북한이 핵국가야라고 인정을 해버리면요 유엔 제재체제는 싹 무너집니다. 이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합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핵을 늘려도 통제할 수단이 없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제재하는 거죠. 제재. 지금 제재하는 바람에 북한 김정은이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요대로만 가면 잘만 하면 우리가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데 야, 이 DJ 때 말이죠. 느닷없이 핵병 정책해갖고 다 죽어가는 북한을 살려놓더니 그리고 나더니 김정일이가 핵을 만들어 놓고 그때 무책임하게 DJ는 절대로 김정일은 핵 안 만든다.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했지만 저세사가 있는데 뭘 책임지냐고. 똑같아요. 지금 다 무너져가는 김정은이가 10여 년간의 국제 제재에서 무너져가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뉴클리어 스테이트야, 뉴클리어 파워야 해가지고 핵 무력 지위를 갖다가 인정해버리면 제재 지금 동참하는 나라, 전 세계가 동참해도 별로 경제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영향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김정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걸 누가 막아줘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막아줬잖아.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이렇게 핵무장국가를 인정해버린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양자 제대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살아나지. 그럼 핵은 이미 가지고 있고, 핵은 늘어나고 있고, 이미. 경제 죽어나와서 이 경제, 빵이 무너지면 북한 무너지잖아요. 동구권 무너지는 거 봤죠? 근데 이제 북한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항상 핵을 머리에 이고 자는 거예요. 한 방 날리면 끝나는 겁니다. 한 방 날리면. 이래서 지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서울오는 거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김정은이 알고 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국무부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능성 높지 않지만은 트럼프의 일정은 비워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북한이 참을 만큼 참았어 등등. 정말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맞아? 이럴 정도의 그런 발언을 많이 한 것은 미국 회담 페이스메이커 되려고 하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 그리고 이 트럼프는 피스메이커. 내년 노벨상 자각하려고.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진핑도 오잖아요. 시진핑도 국빈 방문.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에 가서 대만 문제, 북한 문제 얘기하겠다. 그리고 관세 협상도 가능한 빨리 맺는 거 싶다. 왜? 이번 딱 해서 지금 트럼프도 내년 또 중반 선거 들어가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그럼 트럼프는 그리고 다음 또 재선을 또 노리잖아요. 이 외교 치적을 이번 한국을 희생 삼아서 트럼프가 뭔가 외교적인 성과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무서운 세상이다. 지금 무서운 국면에 돌입해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요. 오늘 이제 이 아세안 출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이도 내가 한국에 간다는 사실 잘 알고 있고 매우 잘 지내왔다. 예. 그리고 말이죠.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회동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의 일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다만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 이게 2019년도 6월에 그때도 G20 일본에 와 있을 때 32시간 만에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시진핑과 만나서는 대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고 대만 이슈는 주요 논의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회담은 부산에서 열립니다. 30일 날 부산에서 열려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중 간, 그리고 이제 또 이 한미 간, 또 이제 이 미북 간,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일종의 핵 보유국, 뉴클리어 파워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열려있느냐? 그랬더니, 뉴클리어 파워다. 그러니까 열려있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글쎄, 그들은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얘기는 결국 인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야, when you say they have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well, they got a lot of nuclear weapons. I will say that. 딱 그거잖아요. 그들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글쎄, 글쎄, well, 글쎄, they got a lot of nuclear weapons. I will say that. 그들은 이미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핵 보유국이 맞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 취임 직후에 집무실에서 기자회견할 때도 핵 능력 보유국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난 3월에도 김정은을 갖다가 뉴클리어 파워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나는 김정은과 대단한 관계를 맺은 바 있다. 만약 그때 내가 당선되지 않고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당선됐다면 북한과의 핵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김정은이가 그렇게 예상했다. 수백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당선됐고 우리는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만났고 정말로 잘 지냈고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여전히 그렇다.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 그가 뉴클리어 파워인 것만은 분명하다. 야, 그래도 이게 앞으로 이게 큰 이 파장이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뉴클리어, 지금 미국 정상회담, 정동영 장관이 그랬잖아요. 정동영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판문점 대 판문각 일대 미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화 작업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거의, 지금요, 내부적으로는 오케이가 다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 발표만 안 할 뿐 아닌가. 이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무역협상과 관련해서 또 나는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직 서명하지는 않았지만은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건 이제 핵심은 3,500불 달러 투자 펀드 조성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식과 수익 배분. 미국은 250억 불 플러스 알파를, 우리는 150억 불만 8년에 걸쳐서, 미국은 10년에 걸쳐서 여기에 지금 갈등 국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오면요, 지금 APEC CEO, 이 개막식에서 특별 연사로 참여한 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일본, 한국, 중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국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빈 방문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한미, 그리고 미중 이런 회담과 관련해서 긴밀한 소통 관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총리와도 구체적인 활동 일정을 향후 적시에 발표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차기 개최국으로서 관련 국가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중국은 각국과 함께 아태 지역 협력을 진전시키고 아태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아시아 태평양 운명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손잡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이번 중국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면서 대한국 정책은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취임 이후 한중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리는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 초심을 지키고 우호와 상호 이익의 원칙을 견지하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시진핑 이 방안에 따라서 우리 한중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열리고 미중 정상회담은 북한에서 열리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김현지와 관련해서 우리 보수 우파 유튜버들을 전한기 선생을 비롯해서요, 싹 7, 8, 이 유튜버들을 전부 다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해서 우리 보수 유튜버들의 연합 전설을 피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도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 그럼 그러잖아요.
여기 김현지가 가면서 루머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러니 청문회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라. 기다 아니다. 예. 청문회 나가서 진실을 밝히게 돼 있는데 진실을 밝혔는데 만약에 진실이 안 되면 위증이 돼버리면 나중에 고발당하거든요. 이게 무서우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다혈질에서 못 난다. 성질이 거쳐서 못 나간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면 이재명 리스크로 커질지 모른다. 이런 것도 물론 있지. 이런 정치적인. 예. 그러나 사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면 위증을 해버린 게 딱 하는 위증죄로 딱 고발되거든요. 이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대로만 얘기하라 이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여론의 압박을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도 이 김현지 얘기할 때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다. 무슨 뭐 혼외자설, 무슨 1조 싱가폴, 무슨 자금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싱가폴은요 무지하게 엄한 국가입니다. 거기는 돈 세탁하는 데가 아니에요. 돈 세탁하는 섬들 몇 개 있잖아요. 싱가폴은요 돈 세탁 안 돼요. 그리고 무슨 혼외자니 무슨 누구누구 설이니 이런 거 마이클 리 이거 아니다. 제가 다 얘기했죠. 저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뭐 때문에 제가 이유가 알 수 없어요. 저는 항상 그랬잖아. 팩트를 추구한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또 말이죠. 지금 여러 일반 신문, 방송 지금 유튜브 안 하는 데 없잖아요. 김현지가 다 깔려있어요. 하루에 수십 개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최진영 TV, 제가 제 방송에서 저하고 토크도 하고 그랬는데, 최진영 TV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진영 TV에서 요거를 제보를 받은 내용이에요. 제보를 받아가지고 고향 출신 학교 이거를 대공개한다 해서 이거를 지금 까고 있습니다. 한번 보이시죠? 제가 그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립니다. 김현지 출신 고향 출신 국민학교 출신 고등학교 등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NNTV에서 단독 대공개를 할 것인지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국감에 안 나오나 못 나오나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진들. 지기현 부장판사의 역습. 징계 사유는 없다. 어제 지금 저희 사무실입니다. 네. 최진영 TV 단독. 김현지 비밀의 문이 열린다. 김현지의 고향이 어딘지, 출신 초등학교, 당시에는 국민학교, 그리고 출신 고등학교가 어딘지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야, 지금 간첩 아니냐? 북한이 고향이냐? 중국이 고향이냐? 여러 가지 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과연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 저희 최진영 TV에서 이재명과 김현지가 나눈 대화, 이 부분이 인터넷 아카이빙 서비스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을 저희가 한 30분씩 방송을 했고, 그 내용을 지금 40만 명 이상 조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온 국민의 관심사가 현지가 누구니, 애지중지 김현지가 과연 누구인가, 정말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야, 그렇죠. 껌점 씹었던 여자. 맞습니다. 저희 최진영TV 보셨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하기는 40만 명, 지금 41만 명. 사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60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50만 명이면은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본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걸 보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김현지의 신상에 대해서 알고 싶은지, 도대체 이자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렇게 애지중지 한다고 하는 김현지는
아직까지도 비공개일까요? 제가 오늘 지금 우리가 수행 비선에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2000년 초반에 있었던 이재명과 김현지의 관계를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사진을 한번 공개합니다. 야, 거의 김현지가 답 아닙니까? 김현지가 이 얘기, 이 사진. 이렇게 다리 꼬고 휴대폰 보면서 앉아 있고 다리 꼬고 옆에 이재명이 다리 꼬고 써가지고 휴대폰 딱 통화하면서 앉아 있고 김현지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 팔짱 김현지가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전화하는 거를 옆에서 부끄러움이 바라보는 모습, 네. CCTV에 있는 것을 스틸컷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상하 관계라고 하면 옆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을 때 이게 좀 바른 자세로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김현지는 똑같이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똑같이 팔짱 끼고 있죠.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다 잘 보이시죠? 둘의 관계가 상당히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가지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이신 건지 아니면은 변호사와 어떤 그런 대등한 관계인지 아니면은 이 사진이 정말 대등하거나 오히려 이재명보다 김현지가 더 높은 관계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사실 오늘 제가 충격적인 제보를 사실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받은 내용이라서 1986년 광주에 있는 모 국민학교 졸업 앨범에 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인지 이거는 아직은 가리겠습니다. 요까지 요거 제가 요까지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제 6회 졸업기념 86년도. 86년도 제 6회 광주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이라 이거죠. 잠시만요. 요거까지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제 6회. 그 당시는 국민학교입니다. 86년에 국민학교 졸업 앨범을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제가 추후에 조만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인지, 어느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이제 어렴풋하기가 아니고 완전히 깔끔하게 출신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제보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영열님, 현지가 재명이보다 서열이 더 높은가 봐 라고 돼 있고요. 우리 자, 그래서 이 댓글 반응까지 최진영 변호사가 아주 상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진영 변호사 방송에 이 댓글러가 말이죠. 이 김현지가 이재명보다도 더 높다. 이런 댓글 반응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좌관하고 이게 시민단체
저기 하고, 예? 인사하고, 팔짱을 다 끼고 말이죠. 앞에서 전화 다 끼고, 시장 앞에서. 이게 통상적인 이 공무원과 일반 시민과의 관계. 예.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요. 예. 이거 선출된 권력이 제일 세다며요. 그러면 이재명은 선출된 권력이고, 김현진은 그 당시 그냥 일반 시민이라고 그냥 성남 시민의 이제 뭐 무슨 시민단체 모임 그냥 사무국장이 밖에 안 돼. 거기 대표도 아니고. 그런데 자 이렇게 하냐고 전화 다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센 사람이냐고요. 이재명이 꼼짝 못한다. 이런 댓글러들의 반응이 상당히 수긍이 가잖아요. 예. 이런 방송은 이것도 아마 가짜로 걸리는가 봐요. 웬만하면 다 가짜로 고발하는 것 같아. 예. 엄선하라. 엄선. 가짜와 진짜를 잘 판단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